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7월 2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에 제가 방송 초반에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미준 채널의 정체성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안타깝게도 제가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언급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한 7박 8일 정도 스페인으로 여행이 잡혀 있습니다. 3년 만에 가는 여름 휴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부터 이번 주 내내 다음 주에 방송될 특별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비록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방송되지 못하더라도 특별 방송이 대신 제 자리를 대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들도 많은 분들의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지 말씀 하나를 더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미존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을 한 달 전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이 런칭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가 기간에도요, 계속해서 떴다 오미주라는 코너를 통해서 미국 증시의 주요 뉴스를 이제 번역을 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미존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을 통해서 공유해드리는 컨텐츠가 총 11개나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컨텐츠를 다음 주에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무료로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존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 300분이 넘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멤버십을 일주일 정도는 무료로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밴딩에 연락을 해서요, 모든 분들의 멤버십을 일주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컨텐츠가 좀 빈약하다 하더라도 무료 컨텐츠니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직까지 미존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다음 주 초 월요일이나 아니면 주말 동안 가입을 하시고요. 일주일 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지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올려드리는 떴다 오미주 컨텐츠 보시다가 한 5, 6일 지나고 나서 컨텐츠 더 이상 필요 없으시면 이제 취소를 하시면요, 무료로 다음 주에 그래도 이런저런 주요 뉴스들은 여러분들께서 팔로우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한 7일, 8일 정도는 여러분들께 바로 인사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미리 녹화해 놓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스페인 가서 잘 놀고 오겠습니다. 여기 이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가는 곳은 메노카라는 섬이고요. 예전에 이제 자주 다녔었는데 한 10년도 넘었죠. 한 13년, 14년 만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스페인의 섬이고요. 이름은 메노카라고 부르는 데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유럽 여행 오셨을 때 한 번쯤은 꼭 들려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을린 그 얼굴 가지고 다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휴가를 앞둔 들뜬 마음으로 진행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빨간색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어제 미국 증시 초반에는 굉장히 분위기 좋았는데요. 중간부터 이제 이익 실현을 하는 물량이 몰려들면서 갑자기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67, S&P 500이 0.64% 떨어졌고요. 나스닥이 0.5%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동반 하락했다, 하나의 요인으로 우리가 지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졌던 종목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테미 마이너스 8.61%, 인바이트 마이너스 8.33, 업스타트 마이너스 8.14, 레모네이드 마이너스 7.57,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7.08, 파이버 마이너스 5.74, 펠로톤 마이너스 5.14, 로블록스 마이너스 5.11, 로쿠 마이너스 4.59% 보여주면서 가장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인데요. 보시면 지금 가장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종목, 따라서 단기간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그런 종목 위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어제 이제 많이 이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면 올라간 종목도 꽤 있습니다. PGY가 7%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5.48, KLA 플러스 5.35, ST마이크로 플러스 5.20, 메타 플러스 4.40, 엑셀리스 테크놀로지 플러스 3.5,
3.51, ASML이 플러스 3.48,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플러스 3.14, 온 세미컨덕터 플러스 2.88. 보시면요, 어제 상승한 종목은 대부분 다 반도체 종목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제 침체기를 겪었던 반도체가 드디어 바닥을 찍었다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이렇게 좋은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 몇 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이 수치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Q2 2분기 GDP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surge라고 써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써 있죠. 미국에서는 GDP를 3번에 걸쳐서 발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첫 번째 예상치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2번에 걸쳐서 수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가 굉장히 강력한 수치가 나왔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미국의 GDP 성장률이 2분기에 무려 2.4%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2번에 걸쳐서 수정치가 발표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발표에서 2.4%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온 거고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annualized rate는 뭐냐면 미국의 성장률은요, 한국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전분기에 비해서 얼마나 올라갔나 이걸 계산하고 곱하기 4를 하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지난 분기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성장률을 앞으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4%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2.4%가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요,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치는 1.5%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전망을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참고로 1분기의 경제 성장률은 2.0%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1분기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성장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러한 수치는 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상무부라고 부르죠. 이번에는 이렇게 높은 2.4%의 GDP 성장률이 어디에서 그 동력을 받았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GDP에는 총 6가지의 요인이 포함이 됩니다. 일단 민간 부분에서 돈을 얼마나 썼는지, 민간 소비죠. 그리고 민간의 투자, 공공 부분, 즉 정부의 지출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정부의 투자, 이렇게 4가지를 포함한 다음에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수출을 했는가 더하고요. 그리고 수입은 빼게 됩니다. 자, 이렇게 6가지의 요인을 포함해서 GDP 성장률이 계산이 되는데요. 자, 이번에 2.4%라는 높은 성장률이 나온 이유는 일단 컨슈머 스펜딩이니까요. 소비자들이 지출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저축해놓은 돈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민간 부분에 투자도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론 레지덴셜이니까 이제 거주지랑 상관없는 그런 투자가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프라이빗 인벤토리 인베스트먼트, 이것도 역시 기업들이 재고에 많이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지출도 많이 늘었습니다. 스테이트는 이제 주정부고요. 로컬은 지방정부, 그리고 뒤에 페더럴 가버먼트도 있잖아요. 따라서 뭐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가 지출을 많이 늘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보시면요, 2분기에 비즈니스 스펜딩, 따라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지출을 늘렸다라고 나와 있죠. 전분기에 비해서 7.7% 증가한 추세를 보여줬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2022년 1분기 이후에 가장 강력한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서서히 미국의 기업들이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강력한 GDP 성장률을 보고했는데 어제 미국 증시는 왜 떨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자, 기대보다 훨씬 더 높은 강력한 GDP 성장률이 보고되면서 연준이 조금 곤란한 입장에 빠졌다라고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 그 이유는 어제 방송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연준 의장의 어조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비둘기파적인 그런 어조를 띄었잖아요. 그 의미는 다가오는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잘하면 기준금리가 또 한 번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GDP 성장률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아직도 뜨겁죠. 그 얘기는 아마도 기준금리를 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bottom line is, 결론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경제는 아직까지도 성장을 하고 있다. 2% 이상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연준 입장에서는요, 아마도 계속해서 경제를 둔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발견이 되는데요. 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넘버 역시도 발표가 됐다라고 합니다. 바로 PC인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PC는 이제 지난 달이 아니라 지난 분기를 얘기합니다. 자, 2분기에 PC 인덱스가 2.6%가
3%가 올라갔고요. 기대치는 지금 3%가 넘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치고요. 지난 1분기에는 4.1%였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연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기준금리 정책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코어 PCE가 발표가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3.8%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4.0이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1분기에는 4.9%였거든요. 따라서 전분기에 비해서 현저하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습을 어제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아이디어란 최상의 시나리오가 구성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는 아직까지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보도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여러분, 대부분 집에 인터넷과 정수기 사용하시죠? 만약 약정이 끝났는데 그대로 두면 최대 77만 원까지 손해를 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있는 업체 한 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정당입니다. 아정당은요, 매월 1만 명 이상 신규 가입하는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인터넷 그리고 가전 렌탈 종합 대리점인데요.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설치 당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으로 바꾸고요. 최대 77만원까지 챙길 수 있으니 놓치면 안 되겠죠. 알뜰폰도 약정 없이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OK. 365일 쉬는 날 없이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편안하게 전화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아정당이 운영하는 16만 공식 유튜브에는요, 구독만 해도 매월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당첨 기회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내용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크레딧 스위스라는 투자기관에서요, 우리 투자자들이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10가지 이유를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들이 포함되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넘버 1, 소프트웨어는 디펜시브하다. 따라서 방어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요, 만약에 리세션이 발생하더라도 하락폭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코스트 커팅. 이 얘기는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인건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인플레이션의 영향 때문이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기업은요, 그 코스트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는 막 70%, 80%, 심지어는 90%가 넘어가는 총이익 마진을 보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 들어서 오히려 코스트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코스트 컨트롤을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오버 인베스팅 되지도 않았고 오버 어닝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요, GDP에서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기업 쪽에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는 거죠. 따라서 과열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좋은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네 번째로 많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지금 가장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하드웨어 쪽에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장 많은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이제 한번 그 안에 들어가면 생태계 안에 포함이 되게 되면요, 빠져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경쟁력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장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그 풀 셀프 드라이빙, 결국 완전 자율주행이잖아요.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 이유는요, 어닝의 리비전이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가면 갈수록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따라서 투자의 적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펀더멘탈 스코어 카드에서 랭킹이 굉장히 높다. 그 얘기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일곱 번째 이유입니다. 밸류에이션이 제한적이지 않다. 그 얘기는 앞으로도 멀티플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덟 번째, 섹터 for all season. 따라서 전천후라는 거죠. 하드웨어 기업들 중에서는요, 계절성, 시즌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기업은 그런 게 없잖아요. 1년 내내 꾸준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하고요. 자, 아홉 번째는 AI 버블이 만약에 꺼졌을 때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지켜 세워주고 있고요. 마지막 10번째는 워닝 시그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너무나 과열되지 않았다. 여기 보시면요. 모더리티리 오버 보시니까 지나치게 RSI 지수가 높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없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 10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크레딧 스위스의 의견인데요. 자, 보시면 ETF 5가지가 나옵니다. iShares Expanded Tech Software Sector ETF, 두 번째는 First Trust Cloud Computing ETF, 세 번째는 글로벌 X Cloud Computing ETF, 네 번째 스파이더 S&P Software and Services ETF, 마지막으로 ETFMG 프라임 사이버 시큐리티 펀드, 이렇게 5가지의 ETF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노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소프트웨어 기업을 선정하는 게 하드웨어보다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업을 놓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하면 좋은 종목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볼 때 소프트웨어 기업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입니다. 바로 경제적 해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기업은요, 총이익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직접 비용이 거의 없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판매하기 위해서 돈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보통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렇게 70%, 80%, 90% 되는 총이익 마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아직까지도 적자를 나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총이익 마진은 70%, 80% 정도 되는데 순이익 마진이 아직까지 적자인 이유는 뭐냐면요, 영업 비용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자, 영업 비용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 일단 어드민이 있고요, 세일즈 앤 마케팅, 그리고 연구 개발비가 있잖아요.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업이 만약에 현금 흐름도 좋고 총이익 마진도 높은데 순이익이 마이너스다, 이 얘기는 세일즈, 마케팅, 연구 개발 이런 데 돈을 굉장히 많이 쓴다는 단편적인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경제적 해자가 구축이 된다, 만약에 뭐 네트워크 효과가 만들어졌다, 이러면요, 더 이상 세일즈 앤 마케팅이라든지 연구 개발비에 엄청난 금액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갑자기 순이익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총이익 마진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경제적 해자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총이익 마진 그리고 순이익 마진을 비교해 보면요, 총이익 마진은 70%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이익 마진은요, 거의 35% 가까이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만큼 연구 개발비라든지 아니면 세일즈 앤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을 많이 줄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현금 흐름도 좋고 그리고 총이익 마진도 굉장히 높은데 아직까지 순이익이 그렇게 좋지 않은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한다면, 그리고 그 기업들이 만약에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다면 이런 기업들에는 한번 베팅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팔란티어가 있겠죠. 그들의 그 경제적인 해자는 아마 경쟁력이 될 것 같다. 상품의 경쟁력이죠. 따라서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 팔란티어다. 뭐 그 밖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경제적 해자는요, 네트워크 효과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 사용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들도 계속해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는 뭐 에어비앤비도 그런 예가 될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우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지금 현재 적자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이익 마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미래에 가서 세일즈 앤 마케팅 비용을 줄인다면 결국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현금 흐름이 지금 현재 이미 흑자인 기업은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요, 우리가 보통 퀀트라고 부르는 정량적인 분석 툴이 있잖아요. 여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 평가 기준 중에 주가의 흐름과 가장 많은 관련이 있는 최고의 평가 기준은 뭔지 이거를 또 랭킹을 매겼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종목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수치를 가지고 종목을 평가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PE 레이시오도 있고 PEG 레이시오도 있고 성장률도 있고 수익성도 있고, 수익성에는 또 순이익 마진도 있고 영업이익 마진도 있고
있고 또 ROE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평가 기준 중에 주가의 흐름과 가장 민첩한 관계가 있는 것은 과연 어떤 퀀트 평가 지수인가, 요거를 밝혔다는 거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H1, first half잖아요. 따라서 1월부터 지금까지 주가의 흐름을 그 대상으로 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나중에 한 3년 정도 이렇게 기간을 잡고 같은 분석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스트 퍼포밍 퀀트 스크린 랭킹 넘버 1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주가의 상승과 가장 연관이 깊었던 평가 항목은요, ROE입니다. Return on Equity죠. 자, ROE는요,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무려 26.8%나 초과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ROE가 좋은 기업에 투자했다면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ROE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R은 return입니다. 순이익을 얘기하고요. E는 equity, 자기 자본을 얘기합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이용을 해서 얼마나 많은 순이익을 만들어내는가, 요걸 계산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equity는요, 순이 얘기하는 우리 돈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금을 100만 원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적금을 하게 되는데 이자율이 2%다. 그러면 100만 원을 투자해서 1년간 2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ROE가 2%가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조금 위험 감수를 하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평균 수익률이 한 10% 되니까 ROE를 10% 정도 기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100만 원을 가지고요. 만약에 뭐 아이스크림 장사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1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냐. 거기서 만약에 2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ROE가 20%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기업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예금도 하지 않고 주식도 사지 않고 투자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순이익이 ROE의 퍼센티지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랭킹 넘버원의 ROE는 5년 평균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ROE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가장 좋은 수익을 올해 들어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Adjusted by debt입니다. 부채를 지금 적용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ROE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된다. 왜냐면요, ROE가 좋다는 것은요, E가 적다는 거죠. 자, E가 적다는 것은요, 자기 자본이 작다는 겁니다. 작은 자본을 가지고 많은 순이익을 만들어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부채가 너무 많다면, 부채를 이용해서 만약에 리턴을 만들어냈다면 이건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부채 비율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ROE가 높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베스트 퍼포밍, 가장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평가 항목은요, Institutional Neglect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기관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프라이스 리트리트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요, 12개월 동안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가, 그런데 한 달 동안은 얼마나 많이 빠졌는가, 이걸 계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1년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냈는데 주가가 지금 한 달 동안만 딱 떨어진 종목,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ROE가 또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ROE가 정말 중요한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번에는 1년 평균입니다. 따라서 5년 평균도 중요하고 지금 1년 평균의 ROE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High Foreign Exposure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얼마나 많은 외국에 노출이 되어 있는가, 따라서 시장이 얼마나 글로벌한가,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반면 월스 퍼포밍이니까요, 이것만 보고 투자했다면 낭패를 입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어닝즈 일드가 뭐냐면요, 100을 멀티플로 나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PE 레이시오가 20이다, 20배다. 그러면 100을 20배로 나누면 5%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 어닝즈 일드는요, 멀티플이 크면 클수록 낮아집니다. 따라서 지금 어닝 일드가 높다는 것은 멀티플이 낮다. 따라서 굉장히 저렴한 주식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따라서 올해 2023년에는요, 저렴한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도 low price to book value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보통 PB 레이쇼라고 부르는 거죠. 장부상 가치. 장부상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에퀴티를 얘기합니다. 자기 자본을 얘기하거든요. PB 레이시오가 낮은 종목에 투자를 했다. 이거 역시도 멀티플에 집중을 한 거죠. 그러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어닝즈 일드가 또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포워드입니다. 아까 거는 과거 12개월을 기준으로 한 거고, 이번에는 다가오는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따라서 이렇게 멀티플만 보고 계산을 하면 P 레이시오가 낮은 종목에만 투자를 했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자, 네 번째는 로 프라이스니까 역시 밸류에이션이고요. 마지막은 디비던드 일드입니다. 따라서 배당률이 높다고 무턱대고 투자했다가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올해 한 해 동안은 물론 이제 테크 주식이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에 집중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아쉬움이 남는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6개월로 할 것이 아니라 한 3년 정도로 넓혀서 봤으면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아쉬움이 좀 남는 기사고요. 어쨌든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미주온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ROE가 가장 좋은 종목들의 리스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ROE 그러면 애플입니다. 145%거든요. 이 얘기는 100만 원을 가지고 1년에 순이익을 145만 원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ROE인데요. 한 가지 이제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애플은 부채가 많죠. 따라서 부채를 이용을 해서 건강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KLA가 103%라는 엄청난 ROE를 보여주고 있고요. SQM이 88.9%, ASML이 68.4%, 퀄컴이 64.3%, AVGO는 브로드컴이죠. 63.6%, 앨범알이 49%, DE는 디어입니다. 디어 역시도 43%, 올린 40, 에어비앤비가 40.4%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뭐 캐터필러라든지 ST 마이크로, 마이크로소프트, SMCI, 멜리는 이제 메르카도 리브레, 그리고 TSMC, 이런 종목들이요, ROE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ASML을 가지고요,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평가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좀 예시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ASML의 주가는 30% 정도 올라갔죠. 그리고 한 달을 보시면요, 지금 주가가 오히려 빠졌습니다. 따라서 합격이죠. 1년의 주가 추세는 좋았고 한 달 동안은 주가의 흐름이 마이너스다. 이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요, 일단 여기 보시면 ROE가 나오죠. ROE 68.4%, 굉장히 높죠. 10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68만 원을 만들었으니까 무지무지한 ROE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오너십을 보시면요, ASML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분을 지금 34.7%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낮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도 합격이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가장 마지막에 ROE만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채가 많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ASML 같은 경우는요, 지금 부채랑 에퀴티를 비교해 보면, 에퀴티는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과 부채를 비교하면요,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이면 부채는 42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낮은 이 데투 에퀴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합격이죠. 자, 자기 자본이 적기 때문에 ROE가 높은 것이 아니었고요. 자기 자본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OE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 바로 ASML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애플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자, 애플이요,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애플이 계속해서 개인하고 있다,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분기에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을 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디스파이트, 뭐뭐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국 시장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따라서 경제적인 둔화로 인해서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슈링킹하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혼자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리서치 기관인 IDC가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아이폰의 세일, 매출이 작년 대비 무려 6.2%나 증가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애플이 지금 시장 점유율을 15.3%까지 올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위를 차지했다. 1등은 오뽀고요. 두 번째 비보, 세 번째 아너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미주온 방송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께서는요, 지난 분기에 애플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중국에서 20%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왜 긍정적인 소식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요, 계속해서 변동을 합니다. 시즈널리티가 있다는 얘기죠. 아이폰은 보통 가을에 출시를 하죠. 따라서 4분기에는 보통 최절정을 찍습니다. 1분기도 굉장히 건강하고요. 하지만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실적은 보통 하락을 하거든요. 따라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중국에서 20%를 넘긴 것은 보통 4분기 그리고 1분기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도 2분기에는 13%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작년 13%에 불과했던 2분기 실적이 이번에는 15.4%로 증가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앞에서 언급됐던 기업들, 따라서 오포, 비보, 그리고 아너 같은 경우는요. 작년 대비 모두 판매량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애플만 혼자 지금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이 17.7, 17.2, 그리고 16.4%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이 기업들 다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4위가 아니라 5위였습니다. 샤오미 미치였거든요. 따라서 적어도 한 기업을 따라잡았다. 이제 차례대로 요 세 기업도 따라잡을 차례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IDC가 또한 얘기하기를 이번 분기에 중국에서 6,570만 대의 스마트폰이 판매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 2.1% 감소를 한 거고요. 또한 전반기 전체를 보시면 작년 대비 7.3%나 감소한 수치다. 따라서 이 와중에 지금 애플 혼자만 6.1% 작년 대비 판매량이 증가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제 발표된 미국 기업들의 어닝 실적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전달해드릴 어닝 실적은요,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ST마이크로라고 부르는 기업이죠. 자, ST마이크로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전력 반도체, 온 세미컨덕터의 경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미존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에 올려놓은 7월 3일자 분석 기사입니다. ST마이크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정보가 여기 실려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핵심만 좀 언급을 해드리면 2022년 16억 달러 규모가 있었던 게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려 44%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간 것이 ST마이크로 1등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2위는 인피니온이라는 독일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은 과거 4년 동안 평균적으로 40% 성장했는데요. 그 와중에 ST마이크로는 시장 평균보다도 1.59배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금 시장 점유율도 1위고 굉장히 빠른 추세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신 것처럼 SiC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지금 ST마이크로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 세미컨덕터는 12.5%, 아직까지는 4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셔서요. ST마이크로의 경영진이 발표하기를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요. 추가적인 고객사를 8개나 확보했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60%는 자동차 관련 기업이고요. 자, 그런데 2위였던 인피니온 같은 경우는요. 스텔란티스, 그리고 일본에 있는 기업, 미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 이렇게 딱 3개의 신규 고객만 획득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2등과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준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최근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 주식을 매수한 지는 지금 한 3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주 전에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5.2%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자, 어떠한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2분기의 갭 EPS를 보시면 1달러 6센트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는요, 안타깝게도 2센트가 모자랐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부정적이죠. 하지만 매출을 보시면요, 무려 12.8% 작년 대비 성장을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 다 마지막스 성장을 하고 있죠. 자, 대부분 반도체는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12.8%나 성장을 거듭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40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ADG 그리고 MDG 레비뉴는 상승을 했다. 그리고 무려 34.4%, 13% 상승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AMS 같은 경우는 오히려 15.7% 줄어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ADG인데요. 작년 대비 34.4%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요. 세 개가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부분 ADG는 뭐냐면 오토모티브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자동차 관련된 SiC, 실리콘 카바이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비즈니스 믹스를 보이고 있다. 그 얘기는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고요. 자, 이번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AMS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센서 비즈니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한 ST마이크로에서 가장 작은 믹스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떨어진 것은
것은 커다란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이던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일단 매출을 보시면요, 4.38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자, 그런데 컨센서스는 4.41입니다. 따라서 컨센서스보다 약간 떨어지는 그런 매출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분기에 비해서는 1.1%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는 47.5%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어닝 실적이 그렇게 엄청나진 않았죠. 미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아침에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5.2% 올라갔다는 것은요, 역시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 점을 지금 투자자들이 감안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달해드릴 어닝 결과는 인텔이 발표를 했습니다. 비록 제가 투자를 하고 있진 않지만 인텔의 존재감을 생각해 볼 때 한 번쯤 관심을 가질 만한 어닝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무려 8%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2분기에 논갭 EPS가 0.13을 보고를 했고요. 시장 전망치보다 16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자, 레비뉴 매출을 보시면 12.9 빌리언, 작년 대비 무려 마이너스 15.7%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전망치도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760밀리언을 초과적으로 만들어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아직까지 전년 대비 15.7%는 굉장히 좀 커다란 마이너스 폭이잖아요. 자,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순이익이 플러스 0.13이었죠. 자, 그런데 뒤에 보시면 지금 시장의 전망치보다 16센트를 더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인텔이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적자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뚜껑을 딱 여니까요, 흑자를 만들어낸 거죠. 그것도 굉장히 많은 0.13이라는 굉장히 좋은 순이익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시장의 기대치를 엄청나게 추가 달성하고 또 적자가 아닌 흑자를 보고하면서 좋은 그런 주가의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가이던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는 12.9에서 13.9다. 자, 그런데 이번 분기에 12.9였잖아요. 따라서 최악의 상황이 지금 이번 분기 정도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따라서 시장에서는 드디어 인텔이 바닥을 찍었구나, 반도체 산업이 바닥을 찍고 이제 매출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에 한 가지 더 어닝에 대한 기대치를 보시면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0.17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EPS는 0.2를 보고할 수 있다. 이 얘기는요, 이제 계속해서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보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어제 인텔은요, 반도체 주식의 상승 추세를 만들어낸 바로 그 장본인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는 반도체 장비 기업 KLA 역시도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논갭 EPS가 $5.42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54센트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매출은 2.36 빌리언을 보고했는데요. 작년 대비 마이너스 5.2%,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100 밀리언이 더 많았고요. 자,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2.35 빌리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2.35면은요, 이번 분기에 2.36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컨센서스는 2.2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컨센서스, 시장의 전망치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논갭 EPS를 보시면 $5.35를 지금 가이던스로 제시했는데요. 시장에서는 $4.75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인텔과 마찬가지로 KLA 역시도 반도체가 드디어 바닥을 찍는구나, 이런 느낌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다. 자, 그러면서 주가 역시도 3% 정도 초과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어닝 결과는 포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포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2분기의 실적을 보시면 논갭 EPS가 0.72를 보고를 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무려 18센트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이 굉장히 좋았죠. 자, 매출을 보시면요, 42.43 빌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무려 12% 가까운 매출의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1.11 빌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자, 그리고 가이던스가 나빠졌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가이던스를 봐도 좋습니다. 가이던스를 지난 분기에 발표했던 가이던스를 오히려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에빗을 보시면 에빗은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이 11빌리언에서 12빌리언 정도를 찍을 것이다. 그리고 캐시플로우, 잉여현금 흐름이죠. 이걸 보시면 6.5에서 7빌리언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 역시도 지난 분기보다 오히려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따라서 실적도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고요. 가이던스도 지난 분기보다 오히려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전기차 부분 때문입니다. 포드는요, 어닝을 보고할 때 전기차 부분만 따로 띄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최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기차 실적을 보시면 일단 판매대 수는 44% 증가했습니다. 자, 작년에는 24,000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34,000대를 판매했다. 물론 뭐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죠. 자, 그런데 그 옆에 매출을 보시면요. 매출의 성장률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죠. 자, 작년에 1.3이었는데 지금 1.8을 기록했잖아요. 그 얘기는 40%도 되지 않습니다. 한 38% 정도 매출이 증가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치고요. 자, 그리고 더 안 좋은 게 여기 있는데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영업이익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테슬라 때문이죠. 테슬라가 가격을 많이 하향 조정하면서 포드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전기차 쪽에 굉장히 좀 마진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번 분기에 테슬라의 주가가 어닝을 발표하면서 떨어진 이유가 이 마진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였거든요. 자, 그런데 테슬라의 어닝의 마진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다른 기업 입장에서는 흑자를 만들어낼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적자폭이 지금 2배 이상으로 굉장히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영업이익 마진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58.9%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테슬라 때문에 다른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은 거의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포드의 어닝 결과를 보면서요. 테슬라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고 이 테슬라의 가격 조정이요. 다른 기업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름 휴가를 앞두고 보내드린 7월 2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를 위해서 준비한 다양한 스페셜 영상들이 이제 방송이 되는데요. 이 영상들에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다다음 주 월요일 밤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방송은 빠르면 화요일부터 그리고 늦어도 수요일부터는 보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일정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요, 즐거운 일들 많이 만들어 가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검게 그을린 얼굴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